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12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FOMC 발표가 좀 남아 있죠. 이 흐름에 따라서 뭐 단기 변곡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모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고, 종목들이 계속 지수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이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하려고 해요. 근데 같은 이슈를 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려고 하는 뭐 그런 상반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발표를 가지고 우리가 뭐 예측해 가지고 전략을 변경한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안불안해 보이지만 하방에 대한 에, 근거, 확실한 증거가 없다. 정고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흐름을 확정하기에는 좀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TMF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이 커지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양봉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약간, 아무리 뭐 어떤 금리 인하가 뭐 미뤄진다 뭐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크게 뭐 점프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폭등할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요한 이벤트와 맞물려서 6월 동시 만기, 내일 앞두고 있죠. 전반적인 어떤 패턴이나 흐름은 양광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FOMC 이후에 변동성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엄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횡보하면서 양광을 만드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양호함에 비해서 그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다는 거, 결국은 종목에 대한 어떤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종목 중심으로 각계전투의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뭐 미국이 어떻게 됐든 아니면 뭐 만기가 어떻게 됐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박스를 만들어냈고, 뭐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 출발할 때마다 음봉 맞고 있어요, 얘네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견뎌내고서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전약 후강,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패턴들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중심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전고 붕괴에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고, 뭐 22평이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그러면 요 갭 라인, 이 라인이 무너졌을 때 하락에 대한 어떤 증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라인보다는 2번 라인이 훨씬 더 약한 증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아야 되니까 그 증거로 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FOMC 발표를 앞두고 TMF 같은 경우에도 나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어떤 금리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뭐 이것들이 중구난방 막 커플링 됐다가 디커플링 됐다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측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뭐 그와 무관하게 계속 어떻게 된다? 122평과 2782,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뭐 지금은 딱 중간값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추격한다 뭐 한다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요 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도 관점으로, 아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수 관점으로, 일단은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지수에 비해서 종목들의 널뛰기가 심하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글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900 라인 올라온다 그랬죠. 900 라인을 가면서 2차전지가 좀 더 힘을 내주길 바랬는데, 2차전지보다 기존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대형 바이오 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탄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누르고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 작업한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특히나 공매도들이 좀 여전히 목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흐름에서도 보게 되면 프로그램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업팅률 가지고 계속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유리한 흐름이 될까? 저는 그 이야기 드렸죠. 차라리 다시 재개가 되면서 공매도는 하락의 주범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시키는 막 그런 식의 어떤 좀 청개구리 같은 움직임을 기대했는데, 이게 이제 좀 무산이 되면서 좀 먹니를 부리는 패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다만 그건 거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인 거고,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이나 종목들의 방향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요한 어떤 흐름 패턴을 앞두고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깜냥껏 비중 조절을 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꼭 가지고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점심때 런치박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